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서는 최근 화제였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법무부 거창구치소 개청 소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 이 SM 시세 조정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의혹도 있었죠? 네, 그 영풍재지 주식은 작년 10월경에 약 6,000원대의 주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10월경에는 약 48,000원까지 올라서 6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상 흐름을 인지해서 검찰에 사건을 입첩했고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압수수색 및 수사를 통하여 주가 조작, 자금 모집 및 시세 조정 행위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 19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다음 날에 이들 4명에 대해서 영장실시심사를 진행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곧 법원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향후 이 사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네, 이 구체적인 주가 조작 방법이나 금액 등은 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구속된 4명 이외에도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향후 추가 기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등의 금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시세조정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해서 손해를 본 자 등에 대해서 시세조정 행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간 좀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의 동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거창구치소가 개청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죠? 네, 그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거창구치소가 지난 18일에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최대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 미결 수용자, 그리고 경제사범이나 음주 등 과실범 위주의 기결수를 좀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구치소 개청 이후에는 이런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서 향후 준법지원센터, 법원, 검찰 등의 시설 등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찬성 반대로 좀 진통을 겪다가 2015년 12월에서의 공사에 착공돼서 올해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원인 중 하나는 이 거창 교정시설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시설이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일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학부모 등의 좀 반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좀 법무부에서 시설 명칭을 거창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점이 교도소와 구치소 좀 사실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엔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역할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뭐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시설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가가 좀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미결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구치소에서는 대부분 미결수가 수용이 되고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미결수는 면회라고 불리우는 일반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 또 기결수에 비해서 좀 제한이 적고 노역도 하지 않고 재판 준비를 위해서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는 그 횟수나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 접견이나 통화 횟수도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좀 제한이 되고 노역을 나가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변호인 접견에도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뚜렷하네요. 형 확정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재판할 때는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 이런 무조건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네, 이처럼 좀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최대한 미결수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속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또 혐의가 명백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더라도 이런 미결수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기결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 집행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좀 기결수더라도 구치소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좀 끝까지 미결수로 남으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1심 재판 이후에 바로 기결수가 돼서 노역이나 교육 등 수용 생활을 모험적으로 해서 좀 조기에 가석방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피고인의 목적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좀 형사재판이나 변호 전략도 좀 달라지는데 보통은 미결수로 오래 있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영풍제지 주가 의혹 거창구치소 개청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소식 전달해줘서 감사드립니다.